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정진석 의원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기사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문건입니다. 맨 앞에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도 댓글을 달아라. 더 웃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 기사에 대한 압력을 넣어라.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고소고발까지 당한 정진석 의원, 고소고발 당시에는 자, 차차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오늘 문건까지 들었습니다. 저 2차 공격인가요, 이제? 예,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일 이제 강한 발언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발언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자, 우선 SNS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보복으로 일단 숨진 것이 아니다, 서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페이스북, SNS 글을 올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문건까지 들고 나와서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라면서 또다시 공세를 펼친 겁니다.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박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변호하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다들 분석이 제각각인데 첫 번째 분석은 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신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좀 맞대응하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정무수석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수정안을 이명박 정부가 이제 밀어붙였고 이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이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이 된 바가 있었죠. 아무튼 이제 두 사람 간의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정진석 당시 정무수석이 일단은 임명이 돼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저희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강병규 기자가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맞서가지고 나서는 이유 분석을 했는데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맞나요? 예, 뭐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정진석 의원이 사실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대립구도가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지금 제가 원래 봤고요. 근데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꺼내고 나니까 오히려 형국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선명성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정진석 의원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정진석 의원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향이나 그런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의원이 오늘 오전에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주장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에 관련한 증거라고 오늘 내세운 문건도 있어요. 노원지 기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조금 전에 정진석 의원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들고 있던 문건인데 바로 저희가 준비한 바로 이 문건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에서 이제 전 부처, 국정원을 포함해서 전 부처에 보낸 그런 공문인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들에게 뭐 만약에 부처 관련한 기사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실명 댓글로 달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진석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제일 앞부분에 그 국가기관 중에 국정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공작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 정치 댓글 다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 문건인데 보면은 국정홍보처가 당시에 발송했던 문건이고요. 자, 실명 댓글로 게재를 해라.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직접
댓글을 달면서 독려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우리 회의했을 때도 관련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사 한번 찾아보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기사를 좀 보니까 2015년 11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11월 한 달만 해도 댓글 12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달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만큼 이제 국정브리핑이라고, 그러니까 청와대 소식과 그런 반론 기사들, 좀 정부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반론을 실는 그런 국정홍보처의 그런 하나의 소식지 같은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댓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달아서 일단 꾸준히 노력하면 달라질 거다라면서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 뭐 언론 환경이 이렇게 좀 좋지 않지만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댓글을 노무현이 실명으로 직접 댓글을 단 게 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민주노동당은 당시에 언론 비판용 댓글이 너무 많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었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해 교전으로 인한 그런 전사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 그리고 여러 납북 인사들 그런 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 등은 전혀 없이 이런 언론 비판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한 데 그친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저 지금 그 정진석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댓글 실적에 따라서 인사평가를 하겠다, 이랬었다, 당시에. 그렇게 정진석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까? 일단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것도 하나의 국정홍보처의 어떤 지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열심히 해라. 근데 특별히 뭐 댓글 하나에 몇 점 이런 식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국정홍보처에서 정보부처에 하달을 한 지시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근데 정진석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댓글 다는 실적을 부처 평가에 꼼꼼하게 반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강제적인 그런 어떤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문재인 정부를 완장찬 동네 건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홍길 소설 그 완장에 보면은 동네 건달 종수리한테 양어장 관리를 맡기면서 노란 완장을 채워줬는데, 이 종수리는 그 완장에 취해가지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키는,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난장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자, 정진석 의원의 저 발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완장을 차고 사화를 일으키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반대로 여권에서는 당시에 저 국정홍보처 문건을 보더라도 공무원들에게 실명으로 정책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는 거고, 또 이메일로 그 해당 언론사한테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지 뒤에서 비실명으로 숨어서 댓글 달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도리어 이거는 정책 홍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진석 의원 말대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뭐 이런 것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놓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집권 당시에는 실제로 그 언론사하고 그 정부하고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요. 네. 그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면은 그것에 대해서 소위 이제 메이저급 언론들이 나서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 가지 그 논조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사실은 매우 힘들어 했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육지책으로 국정홍보처에서 이 정책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아서 특히 실명으로 이런 정책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특히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줘라,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나온 문건에서 예를 들면 익명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을 포함해서 댓글을 다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형태는 똑같은 건데 왜 이쪽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은 차별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주장, 반박, 결국은 법조에서 뭐 판가름 날 문제인데, 주변의 법조인들께서는 지금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완장을 찬 듯이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십니까?
이제 완장을 차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심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러한 말이 뭐 전혀 의미가 없다, 내지는 뭐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뭐 자기의 얘기를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극한의 비유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비유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뭐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법조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뭐 적폐청산과 관련해가지고 정진석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사람들의 입장마다 결과적으로는 다 그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하게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가 이것과 같이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상황만 가지고는 함부로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정진석 의원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기사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문건입니다. 맨 앞에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도 댓글을 달아라. 더 웃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 기사에 대한 압력을 넣어라.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끝에 이런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변호하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다들 분석이 제각각인데 첫 번째 분석은 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신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게 좀 맞대응하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정무수석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수정안을 이명박 정부가 이제 밀어붙였고 이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이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이 된 바가 있었죠. 아무튼 이제 두 사람 간의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정진석 당시 정무수석이 일단은 임명이 돼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저희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강명규 기자가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맞서가지고 나서는 이유 분석을 했는데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맞나요? 예, 뭐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정진석 의원이 사실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대립구도가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지금 제가 원래 봤고요. 근데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을 꺼내고 나니까 오히려 형국이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선명성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정진석 의원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뭐 이게 옳고 그르고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정진석 의원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향이나 그런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가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의원이 오늘 오전에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주장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에 관련한 증거라고 오늘 내세운 문건도 있어요. 노원지 기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조금 전에 이제 정진석 의원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들고 있던 문건인데 바로 저희가 준비한 바로 이 문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고소 고발까지 당한 정진석 의원 고소 고발 당시에는 자 차차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오늘 문건까지 들었습니다. 저 2차 공격인가요 이제? 예,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일 이제 강한 발언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발언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자 우선 SNS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 보복으로 일단 숨진 것이 아니다, 서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페이스북, SNS 글을 올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문건까지 들고 나와서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라면서 또다시 공세를 펼친 겁니다. 사실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박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